거부당한 삶에서 내 집을 지키기까지 나는 부모님이 겨우 17살이었을 때 태어났다. 부모님은 나를 키우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대학에서 야구를 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을 청소하러 다녔다. 자연히 나를 돌볼 시간은 거의 없었다. 나는 대부분의 유년 시절을 이웃집 아주머니와 보냈고, 그분은 내 친부모보다 훨씬 나에게 좋은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다. 어릴 때부터 나는 부모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은 이웃 아주머니와 아버지 쪽 할머니, 할아버지뿐이었다. 반면 외가 쪽 조부모는 나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다. 내가 5살이 되었을 때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이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 가족은 방 2개짜리 집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여동생과 방을 같이 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에게 방을 내주기 위해 나는 쫓겨났고, 이후 5년 동안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다. 내가 가진 물건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물려받은 옷뿐이었고, 아버지 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신 낡은 게임기가 나의 유일한 보물이었을 정도다.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사를 가면서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다행히 아버지 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고 내 방도 생겼으며 친구도 사귈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내 어린 시절은 그나마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18살이 되자 나는 일을 시작해 독립했다. 하지만 20살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도움도 없었다. 여동생과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 결국 나에게 부모와 다름없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큰 상실감을 느꼈다. 특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은 나를 유산에서 배제하려 했지만, 어린 시절 내가 겪었던 학대에 대한 증언을 들은 판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서 부모님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다시 나타나 내 집을 차지하려 했다. 부모님은 내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 나는 경찰을 부르고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해 부모님을 체포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내 집에 몰래 들어오려는 시도를 반복하자 나는 집에 CCTV를 설치했다. 결국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부모님은 강제로 집에 들어와 짐까지 들여놓고 살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 침입으로 간주했고 부모님은 체포되어 재판 끝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집의 보안을 더욱 강화했고 부모님이 출소하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여동생의 직장 동료였던 한 사람과 인연이 닿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관계를 키워가고 있다. 그녀는 내 삶에서 어둠을 밝혀준 소중한 존재다.